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정아입니다. 10주차 우리는 9장에서 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서 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요 시기는 좀 더 팔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크고 5세가 되면은 뇌가 성인의 90%까지 발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동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아기는 우리 2돌 이상부터 만 6세, 6돌까지 보통 우리가 학교 가기 전까지를 유아기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아동기는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60개월 이후의 삶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갔건 이제 바로 가기 직전 한 7세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뭐 사촌 동생이라든가 혹은 뭐 조카라든가 7세 이 정도의 이제 앞니 빠진 아이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유아기 때까지는 아이가 보육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을 다니면서 그래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생활의 중심이 이제 학교로 옮겨갑니다. 초등학교 어떤 그런 저학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육기관과 달리 공동체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육기관과 달리 학교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보육기관과는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의 아동들은 유아보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래 간의 접촉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유아기 때는 그냥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사회적인 승인되는 부분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율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시기는 연예인한테 또 관심이 많은 시기예요. 대중매체 영향도 많이 보고요. 또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자,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유아기 때까지는 뭔가 아직 미성숙해서 아이라는 개념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거나 미숙해도 사회 통념상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동기가 되고 보통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신체 및 운동이 눈에 띕니다. 유아기 때 우리가 가장 활발한 신체 발달을 하는 곳은 영아기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한 달 사이에 뭐 막 2배가 되고 뭐 이렇게 몸무게가 눈부신 발달을 합니다. 영아기 때도 그렇게 했고 유아기가 돼도 키가 뭐 5cm가 컸다 뭐 이러면서 만 5세가 되면은 출생 시에 2배만큼 키가 큰다. 거의 뭐 50cm 이러는데 만 5세가 되면 100cm까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아동계도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아기 때보다는 좀 천천히 영아기 때만큼 유아기 때만큼 막 눈부시게 팍팍 크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아동기 초기에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키가 약간 작고 체중도 덜 나가지만 사춘기가 가까워지면서 역전됩니다. 즉 1, 2학년 때 뭐 이럴 때는 저학년 때는 남자애가 더 커요. 근데 보통 이제 한 5, 6학년만 되면은 여자아이들이 더 크죠. 그리고 또 여자아이들은 눈에 확 띄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여자아이들이 더 조숙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기 중기가 되면은 뼈가 더 길어지고 넓어지면서 인대가 뼈에 붙으면서 근력도 증가하고 유연성도 커지죠. 또 이때가 되면은 유아기 때 놀이터에서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거 미끄럼 이런 걸 한 것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활동을 하고 또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죠. 걷는 양도 많아지고 바깥놀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근력이 붙고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제주를 넘거나
물구나무 서기도 할 수 있대요. 저도 못하는데. 네. 신체가 강해지면서 신체를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도 커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뭐 축구도 많이 하죠. 농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족구도 하고 풋살 뭐 이런 것도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빠르게 성장하고 근육도 함께 늘어나 밤에 다리가 뻣뻣하고 뭐 이런 아픈 성장통도 겪는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다리가 아픈데 이제 알고 봤더니 성장통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동기에는 이때 이제 유치가 순차적으로 빠지면서 영구치로 대체가 되죠. 이때가 되면은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어차피 빠질 이다 이래갖고 유치에 대한 관리를 안 해주고 그랬는데 유치를 잘 관리하고 최대한 유치를 오래 써야지 영구치가 늦게 나고 영구치가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거죠. 이가 빨리 빠지는 친구는 뭐 6살부터 빠지기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저희 때는 보통 초등학교 이제 입학할 무렵이 되면은 이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가 빠진 것만 보고도 아우 얘가 학교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많이 감지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이도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단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네. 또 이제 턱과 턱 끝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얼굴이 길어지면서 영구치가 자리가 잡고 보다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달리기, 점프, 뛰기, 뭐 공 갖고 하는 거, 대근육 기능이 발달을 하면서 유연성, 탄력성, 또 갑자기 막 점프하는 거.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불안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때는 정교한 근육의 통제도 가능해서 이때가 되면 이제 악기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왜 초등학교 1학년 되면 피아노를 많이 배우고 하잖아요. 소근육도 갖게 되면서 또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글자를 배우게 되죠. 한글 정확히 쓸 수 있고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유아기 때까지는 이게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고 팔에 힘이 없어가고 손을 막 잡아주고 쓰고 이랬는데 아동기가 되면은 이제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또 이때 아동들도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유아기부터 읽지만 띄엄띄엄 읽었던 글들도 이제 이때가 되면은 다 알아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책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취감. 아, 내가 한글을 읽었어. 이제 유아기 때 되면 한참 간판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간판을 막 보다가 이제 어느 날 한글을 읽은 거에 대한 성취감, 즐거움 이런 것도 갖게 되고 악기를 다루면서 내가 뭔가 하는 거,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성취감, 또 자신감 이런 것을 갖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주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겠죠. 또한 이런 거를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신체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근육, 소근육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요때가 되면 줄넘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줄넘기를 못 해가지고 줄만 놓고 넘고 이제 이거를 반복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쌩쌩이라 그러죠. 한 번에 2개 넘기 막 이런 걸 못 해가지고 하다가 줄넘기를 계속 하다가 쌩쌩이를 하는 뭐 이런 과정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성인이 하는 행동들을 비스무리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는 성인이 했던 행동과 확연히 틀리지만 아동기가 되면은 조금은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동기 발달에서 인지입니다. 삐아제가 얘기한 이때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예요. 유아기는 전 조작기,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 전 조작기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들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또한 사회화를 통해서 학교라는 조직사회에서 그동안은 보육기관도 그랬지만 또 부모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긴 배웠지만 조금 더 느슨했다면 이제 학교에 가면은 좀 더 많은 인원 가운데 조금 더 강직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져서 보전, 포함, 서열, 수, 공간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뭐 과거보다 정보 처리 능력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것을 빨리 꺼낸다던가 혹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뭔지 이거를 빨리 집어넣는 이런 정보 처리의 기능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기억
기억력도 좋아지게 되고 당연히 어휘력도 증가하게 되겠죠. 또 상위 구조까지도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전 단계가 뭐였고 이 다음에는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해서 뭐 가설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연하게 구체적 조작기에는 전 조작기보다 더 성숙한 인지 구조가 형성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이제 사회 경험들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동안은 뭐 가족들 주로 위주였고 동네 친구였다면 학교에서 또래끼리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내 학교 끝나고 올 때까지 전부 다 또래끼리에 대한 반가하고 올 때까지가 또 이제 뭐 학원을 가거나 이러면은 계속 또래끼리의 경험들이 연장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점도 알게 되고요.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감소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의 감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러면 친구가 기분이 나쁘지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요소는 못 보고 이제 한 가지만 봤던 그 경향들이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이때가 되면은 하나의 특정 자원에 의해 나눌 수 있는 유목화 이런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뭐 예를 들면 커튼 뒤에 있어도 저 뒤에 숨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존 개념 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수박을 반 자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런 것들 보여주고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보존 개념, 수평, 수직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유아기 때보다 더 정교화지는 거예요. 정교화가 되기 때문에 유아기 때가 전 조작기였다면은 이때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 조금 더 체계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가 되면 이제 전부 다 뇌에서 저장 기능이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성숙한 어떤 인지 구조가 되고요.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유목 기능, 보존 개념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 얼마나 또 언어의 발달은 뛰어나겠어요. 하지만 이때의 두드러진 특징은 문자 언어. 이때부터 이제 문자 언어에 대한 사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문자 언어를 쓰게 되면서 계속 어휘가 발달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유아기 때 말을 했던 것들이 아동기가 되면은 좀 더 체계화되고 정확화되고 그렇지만 요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시기죠. 쓰고 읽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말뜻을 이해 못할 때는 부모가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말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성인기, 뭐 그 성인기의 청소년기까지 이제 거의 어휘 발달이 영향을 미치고요. 요때가 되면 이제 성인기와 이제 비슷할 만큼 두뇌가 발달을 하고 인지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동기 동안에 이제 복잡한 문법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또 특히 요 시기에는 뭐 다른 나라의 언어, 영어 학원 다니고 이런 것도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서 음성 언어로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은 독해 능력을 도와줄 뿐 아니라 쓰기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죠. 책을 읽었으면은 이 책이 무슨 내용이야?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볼래? 이랬을 때 아이가 책 내용을 물론 때로는 뒤죽박죽일 수 있지만 본인이 그 읽은 책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로 얘기를 해준 거였는데 쓰기 발달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땐 참 눈부신 발달인 것 같아요.
사회 정서입니다. 요때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아동들이 가정보다는 사회에서 보내는 시기가 많아지고 무언가를 혼자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민감성, 자기 인식의 발달을 하면서 이게 정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자긍심, 이런 정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받아쓰기 시험을 못 봤을 때 혹은 100점 맞았을 때 어떤 이러한 감정들, 그걸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정교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부모라든가 성인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과하게 비난을 하면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아이들의 길을 세워줘서 아이들이 천방지축이라 굉장히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과도한 비난, 네가 그렇지 뭐, 니까짓 게 뭘 하겠어, 너 같은 게 그렇지 뭐, 옆집 애는 100점 맞았는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기 조절이 어렵게 되는 거죠. 정서적 자기 조절은 여러 비교 상황 속에서 자아 존중감을 위협하는 부정적 정서로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작용을 합니다. 즉 본인 스스로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부정적 정서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자기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런 개념인데 늘 아유 네가 그렇지 뭐 또 뭐 이랬어? 너는 언제 잘할래? 아유 막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 아동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옆집 애보다 못하는구나. 이런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왜 SNS를 보면은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단어 막 나오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뭘 하겠니? 이런 단어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조망 수용 능력이 나옵니다.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 타인의 이해 및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조망 수용 능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가 친구랑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네가 뺏었어. 그럼 친구는 기분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입장을 바꿔보는 이런 것들. 이게 잘 되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아동기 자체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10에서 11세경이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율적 도덕 단계에 도달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에서 11세니까 보통 4학년 내지 5학년,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규칙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때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결과만 보지 않고서 그 의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잘하려고 하다 그랬으니까 괜찮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같은 것들을 위반하지 않고 위반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도덕성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가 이런 건데요. 즉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무단횡단 하고 싶지만 참는 거고 때리고 싶지만 참는 이런 건데 이러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잘했던 행동들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와 이런 걸 했구나 정말 잘했더라고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사회적인 승인을 받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은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 아동들은 유혹을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아동기의 환경입니다. 지금 아동기가 나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심 영역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조직 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육, 유아교육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아들에게 적절한 영양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기가 왕성하거든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활동량이 많은 시기예요. 요때는 신체 발달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배치하는 거죠. 이때는 뭐 이제 출생 시 2배까지 키가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시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TV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신체 발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적합하게 배치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동기예요. 영양 문제와 관련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서비스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어떤 생활 수준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옷을 입고 다니는 거라든가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들 그 사람들끼리 또 조직을 형성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친하게 지내고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조와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학대 발생 후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가정 내에서의 부모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있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뭐 재혼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부모님이 특히 뭐 아버님이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술을 뭐 많이 드시거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아기 때 혹은 아동기 때 받은 학대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발달 단계에도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다음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달하기 전에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던가 혹은 재혼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뭐 정신병적인 어떤 이력을 갖고 있다던가 과거에 뭐 어머니를 폭행했던 이력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는 과정들은 조금 더 우리가 위기 가정으로 구분을 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겠죠. 장애 아동의 조기 치료와 재활을 위해 조기 치료 기관이나 특수 교육 기관들이 확충되고 장애아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도 일찍 발달을 하여서 일찍 치료에 들어가면은 그나마 괜찮죠. 늦게 발달을 할수록 장애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많지 않아서 특수학교를 보내려면 아이가 버스를 타고 뭐 40분, 50분 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우리 지역 내에 님비 현상이라 그러죠. 지역 이기주의. 우리 지역 내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장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누구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 운동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발견됐을 경우 진단받았을 경우에 그 장애의 어떤 정도를 치료하고 재활하는 거에 대해서 늦지 않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너무 비용이 비싸거나 접근성이 없어서 재활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뭐 멈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한 과정들도 지원이 되고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9장 유아기와 아동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장 청소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용도 좀 많은 편이고요. 요 시기에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주차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